안녕하세요, 후니캐스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19년 10월에 발매한 바이퍼 얼티메이트, 바이퍼 무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품명에 이미 최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답게 게이밍 끝판왕을 추천할 때 자주 언급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 바이퍼의 무선 버전이기도 하면서 레이저가 만든 것 중에선 제대로 된 첫 번째 무선 마우스가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 이전까지 레이저 무선 마우스, 비싸고 무거웠으며 무엇보다 로지텍 무선 마우스 라인업에 비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무선이 등장하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신뢰할 수 있는 무선이라는 테크적인 과제를 완수하면서도 센서, 쉐입, 무게, 그리고 버튼이라는 4대 요소에 있어서 이 바이퍼 얼티밋은 경쟁 상품인 지무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출시되었던 것입니다. 무선 시장에서도 제대로 된 경쟁이 시작되었고 경쟁이 가져다주는 선택권을 생각한다면 매니아에게 있어서는 더욱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바이퍼 무선은 출시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일지 바이퍼, 바무선, 그리고 지무선까지 장기간 사용 중인 유저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서, 역사와 전통의 픽스아트사 센서를 무선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PWM3399 센서를 채용했고요. 2만 DPI와 99.6%의 정확도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일단 슈팅게임 유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DPI 구간은 여전히 400에서 1600 DPI 수준인 걸 생각하면 의미는 좀 없어 보이지만 스펙이니 소개는 해야죠. 50단위로 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99.6%의 해상도 정확도를 갖추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본 K사전 리뷰 측정에서도 바이퍼 요선에 비해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오차율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봐도 레이저에서 제공하는 정확도의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는 역시 가장 오차가 높다고 하는 구간을 짚어서 테스트한 것이고 그 외의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서의 오차는 유선 모델 쪽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무선의 센서가 나쁜 센서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센서에 굉장히 관대한 사용자입니다. 웬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센서의 스펙 격차보다는 센서의 포지셔닝이나 개개인의 적응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400dpi가 450dpi 정도로 실측되는 것은 좀 심각하긴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센서에 대한 제 생각은 쓰는데 문제 없었다. 이 정도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650IPS의 트래킹 속도, 가장 빠른 프로게이머의 3배의 속도도 인식한다는 거죠. 정말 머단합니다. 상급의 픽스아트 센서를 채용했을 때 따라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스패드 보정 기능인데요. 레이저 제품이 아닌 타사의 마우스패드도 직접 표면 보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가지각색의 표면에 대한 트래킹 속도와 LOD를 조절해주죠. 하지만 저는 이 기능보다는 그냥 이 스마트 트래킹 기능을 추천드립니다. 마우스가 알아서 표면에 맞게 보정을 하는 능동형 시스템이고요. 클릭 한 번으로 간단히 적용되고 무엇보다도 시냅스 3 없이도 작동하는 보정이기 때문에 온보드 메모리 상태에서 정말 유용합니다. 바이퍼 유선 모델에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오리지널 바이퍼에는 없는 기능 두 번째로 비대칭 컷오프가 있습니다.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좀 빈약한 관계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우스를 쓰면 누구든 이렇게 마우스를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우스 커서는 이렇게 흔들거리게 되는데요. 레이저의 설명으로는 들어 올릴 때보다 내려놓을 때의 인식 거리를 더 짧게 해야 이런 커서 흔들림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런 랜딩 거리, 내려놓을 때의 인식을 짧게 줄여주겠다는 것인데요. 실효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리프트 오프와 랜딩 거리 그냥 둘 다 짧으면 그만이거든요. LOD 테스트에서 주로 사용되는 DVD 두께가 1.2mm이고 최근의 고급 마우스들은 다 이 정도 기준은 충족합니다. 혹시나 이 부분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지 혹은 이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던 분들께 설명이 되길 바라고요. 제조사의 의도대로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설정은 이겁니다.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쉘입니다. 일단 바이퍼 유선과의 차이점 위주로 보자면 휠의 크기가 다릅니다. 느낌 또한 많이 다른데 유선 모델이 굉장히 부드러운 반면에 얼티밋은 구분감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버튼의 디자인이 조금 다른데 바무선 이후에 나온 바이퍼 미니도 유선 모델의 버튼 디자인을 따르고 있는 걸 보면 이는 바무선만의 디자인으로 아마 여기 배터리 공간을 위한 구조 변경인 듯 합니다. 하단에는 충전독 체결을 위한 홈과 접점이 있습니다. 마우스 휴대시 이렇게 수신 모듈을 보관할 수 있고 이렇게 얇고 가벼운 덮개로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하얀색의 특징인 100% PTFE 재질의 피트를 채용했고 바이퍼 유선의 검은 피트와 대조가 됩니다. 이 소재의 물성의 차이보다는 이 둥글게 마감된 라운딩 엣지가 움직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바무선을 움직이는 느낌은 참 부드럽습니다. 소리를 들어보시죠.
그립감은 평균 손 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손가락이 조금 굵은 제 손에도 잘 들어맞는 무난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좋은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고사양의 유무선 마우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높이를 구현했고, 저는 손바닥을 얹듯이 편하게 올리는 팜 그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주 비교되는 지무선과 놓고 보면 크기 차이에 비해서 쥐는 느낌은 정말 판이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마우스에 대한 호불호가 갈릴 것이라 생각이 되고, 지무선처럼 가득 차는 느낌이 좀 부담스러운 분은 바무선의 그립이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바무선의 코팅은 땀이나 기름기 문제가 없는 표면이며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도 손상이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이런 기능적인 장점을 취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갖춘 것이 레이저 제품답습니다. 바무선은 게이밍 퍼포먼스를 위해 디자인된 마우스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감성적인 면도 제법 충족시켜줍니다. 어떤 방식의 그립에도 무난한 형태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74g이라는 가벼운 무선의 메리트는 팔을 사용한 에임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무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립이 동일한 바이퍼 유선과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고, 과연 무선이라는 특징이 이 5g의 무게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선 모델 리뷰에서도 단점으로 언급했던 스위치입니다. 처음 이 스위치를 접하는 분들은 오랜 기간 익숙해진 홈런 스위치와의 클릭감 차이를 극복하셔야 합니다. 더블 클릭 현상이 없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정상적인 홈런 스위치와 비교해본다면 그저 먹먹한 스위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선되어 출시된 바미니의 광축 스위치를 사용해본 뒤라서 더욱 부족한 점으로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플래그십 제품인 만큼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흠이 됩니다. 하지만 적응할 수 있고 확실한 장점도 갖춘 일장일단의 스위치라 생각합니다. 지무선에 더블클릭 이슈가 있다면 이 바무선은 버튼 찌꺼김과 접점 불량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습니다. 가벼우면서도 견고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지만 버튼 찌꺼김이 거의 종특처럼 발생하고, 찌꺼김이 없던 버튼도 쓰다가 보면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단 소리를 둘째 치더라도 유격에 의한 증상이기 때문에 클릭감에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은 이 마우스와 함께 소개된 레이저의 무선 마우스 충전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수신 모듈을 꽂아 패드 근처에 둘 수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 충전이 됩니다. 정식 명칭은 레이저 마우스 독 크로마인데 레이저 주변기기와 연동해서 언더글로우를 뿜어냅니다.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 마우스를 여러 개 쓴다면 특히나 요긴한 제품입니다. 그냥 둬도 멋있고요. 하지만 이 충전독에도 결함이 있습니다. 접점 불량에 의해 충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접점을 닦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재발하는 증상입니다. 충전이 된다고 믿었는데 다음날 로우 배터리를 알리는 점등이 보이면 정말 허탈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충전독 제외 옵션을 우리나라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만약에 바실리스크 얼티밋과 바이퍼 무선을 함께 구매한다면 이중 지출을 하는 셈이 되겠죠. 아무래도 유선 버전 리뷰에서 장점을 많이 이야기했고 겹치는 내용을 줄이다 보니 단점 위주의 사용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롱텀 사용기는 출시 초기에 보지 못한 문제점을 말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퍼는 우수한 마우스이고 좋은 쉘에 무선이란 선택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도 5g의 무게로 이뤄낸 점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마우스는 너무 고가입니다. 그립이 동일한 유선 모델과는 가격 차이가 3배나 나기 때문에 체감되는 가격은 더 높습니다. 가장 가벼운 무선을 찾는다면 둘 다 없는 선택지가 되겠지만 굳이 무선이 아니어도 된다면 저는 유선 모델을 더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마우스를 찾아 바이퍼를 쓰는 것이라면 유선 모델은 확실히 더 가벼운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고가이고 플래그십인 관계로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그 기준에 비해서 바무선은 제품의 품질 관리가 많이 아쉬운 마우스입니다. 객관적인 수치로 말하면 지무선보다 좋은 제품이라 말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냥 추석 일정 때문에 마무리를 조금 성급하게 내고 가야겠네요. 결론에 대해 좀 더 신중하고 싶지만 여러분은 여러 개의 리뷰를 보실 것이라 믿고 이 영상 하나만큼은 좀 객관을 배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에게 조회수 1만이 넘는 영상이 생겼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